후회하고 있어요. 내 종목 하락하던 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목 응급실 MC 박지연입니다. 지금 다들 퇴근 시간이실 텐데요. 오늘 하락한 내 종목 아직도 눈에 아른거리시나요? 아니면 급등한 내 종목 매도해야 할지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종목 응급실이 솔루션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종목 응급실은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넘어서 직접 참여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우측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를 켜서 인식하시면 저희 시청자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겼던 고민들을 상세하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 바로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는 바로 김동희 전문가님입니다. 김동희 전문가님은요, 기본적인 이슈 분석을 철저하게 하면서 기술적으로 추세 변곡점 라인 매매를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와 종목 응급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시장 낙폭이 워낙 좀 컸기 때문에 코스피도 거의 역대 최대치로 이제 장중에서 낙폭을 좀 종가 마감을 해줬고, 코스닥도 보시면 사실 이제 기술적 분석이 필요 없는 자리가 됐어요. 필요 없는 자리가 됐고, 다시 한번 현재 자리에서 이제 차트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일단 코스닥 차트 보시면 기술적 자리로 치면은 여기 구간을 지지해준다, 여기 구간을 지지해준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구간 지지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끝나고 나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근데 국내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좀 크게 다뤄지고 있고, 3회 법칙에 들어맞으면서 3회 법칙이 맞았을 때 11번의 그러니까 11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10번 정도가 3회 법칙에 맞으면서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3회 법칙에 맞은 자리가 왔는데, 근데 한 번 정도는 빗나간 적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100%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고용시장의 변화나 이민자 수 증가,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고, 공포가 좀 강하게 밀려와서 오늘 투매가 많이 나온 자리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좀 변동성이 사실 금리 인하하고 나서 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단번에 변동성이 강할 거라고는 사실 요즘에 증시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너무 흘러가다 보니까 트럼프의 피격, 그 다음에 바이든의 사퇴, 이런 것도 사실 흔치 않은 거죠. 흔치 않은 거고, 또 이제 하루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고
뭐 이런 식의 지수 하락은 흔치 않은 경험인데 저는 내일 정도까지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그리고 장중에 코스닥이 한 마이너스 5% 정도 됐었을 때 개인들이 풋 옵션 그러니까 밑으로 빠지는 지수에 굉장히 많은 풋 옵션을 쳤다라고 이제 지표가 나왔는데 그러고 나면은 지금 요번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일 전에는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전약 후강으로 좀 보고 있고 그래서 후강이라는 거는 수요일부터 뭐 수요일 오후장부터 반등을 좀 세게 와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내일만 좀 견뎌 보시면은 이렇게 급하게 빠지면 또 반등이 올 때는 또 세게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이제 코스피 서킷 브레이크 끝나고 나서 많은 종목들이 뭐 거의 하락 가는 수준으로 갔다가 저점 대비 반등을 10% 이상을 해줬어요. 10% 이상을 해줬으면 거기서 반등이 센 종목들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갈 거고 적어도 수요일, 목요일 정도는 오늘 빠진 자리에서 절반 정도까지는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뭐 현금을 들고 있으신 분들보다는 현재는 그 전에도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종목들을 많이 들고 있으실 텐데 내가 지금 현재 현금을 안 들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속상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국내 증시를 떠나서 외국 증시를 가셨다 하더라도 뭐 이제 국내 증시가 진절머리 나서 ETF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나 뭐 나스닥 ETF 뭐 여러 가지 뭐 엔비디아 ETF, 테슬라 ETF 그 레버리지를 2배, 3배 써서 하는 ETF도 많이 매수를 하셨는데 개인들이 순매수를 정말 많이 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 같은 경우는 7천억 정도 지금 3배 정도 레버리지 쓰는 상품을 개인들이 저희 한국에서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현재 7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40 몇 프로 정도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신용이나 미수 이런 것만 지금 안 쓰고 있다라고 하시면 현재 위기는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저점 매수할 기회가 없다라고 하면은 전혀 서두를 필요 없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된다라고 좀 마음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내일까지는 조금 지루하고 뭐 내일 반등이 세게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수요일 오후장에서는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마이너스 아까 거의 5% 이상, 뭐 6%, 7%까지 갔었는데 저점 대비해서 한 플러스 3% 정도 반등이 오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도 조금 오른 건데 사실 오늘 나스닥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점 대비해서 한 3% 정도 반등은 왔고 나스닥도 똑같이 지금 정도 차트에서 다시 한번 차트만 그려준다라고 하면 상승의 여력은 열려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는 사실 더 봐야 되죠. 지표를 더 봐야 되고 아직은 섣부르게 판단하기엔 좀 이르다. 그래서 여태까지 뭐 들고 있는 종목 버티신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날 파시기에는 정말 아니라고 보고 적어도 수요일 이후에 그냥 뭐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깨지는 건 사실 내려가는 폭이 좀 줄어들어서 수요일 이후에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 코스피는 8% 넘게 급락을 하고 또 코스닥은 1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또 오후 장중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서 거래가 한 20분간 또 중단이 되기도 했는데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삼성전자가 10%나 떨어졌고 SK 하이닉스도 9%가량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시총들도 오늘 빨간불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장이었는데요. 앞으로 시장 대응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이렇게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관전평 잘 들어봤고요. 오늘 역대급 증시 급락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시청자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타이칸 터보님이 주식이랑 비트코인 전부 다 빠지네요. 향후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AI 과잉 투자 거품 우려로 시장이 오늘 말 그대로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속 버텨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해야 하는지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투매가 쏟아졌고 또 반면에 코스피는 개인이 대규모로 순매수로 대응을 했는데요. 전문가님이 보실 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지금 미국 증시가 뭐 비트코인도 똑같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앞두고 변동성이 강할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뺄 줄 몰랐는데 이렇게 사실 맞았으면 사실 이렇게 빠질 줄
알았으면 누가 주식을 들고 있고 누가 하겠어요. 이게 주식의 또 묘미고 또 이렇게 내려왔었을 때 반등이 여러분 아까도 한 말인데 레버리지랑 여러분들 신용 요즘에 신용 잔고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런 것만 안 쓰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버티실 수 있고 버티신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빠졌을 때 그냥 좀 덮고 뭐 일주일, 이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얘가 차트가 지금 이렇게 음봉을 길게 그렸는데 결국에는 마냥 음봉으로 떨어지는 증시는 없습니다. 여기서 또 옆으로 기어주는 자리가 나오고 과거에도 뭐 코로나 때 빠진 자리 보시면 빠지고 나서 뭐 항상 빠진 건 아니죠. 항상 빠진 건 아니고 결국에는 과한 하락이 있으면 옆으로 기어주다 보면은 강하게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사실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좀 강한 반등이 나왔었어요.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현재는 뭐 나스닥이랑 같이 빠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만 조금 참는다고 하시면 그래도 오늘 하락한 만큼의 반등은 한 절반 이상이나 3분의 2 정도 이상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종목들 중에서는 뭐 해리스 관련주나 앞으로 있는 일정들 있잖아요.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오늘 낙폭을 키웠는데 결국에 시간 내에서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앞으로 일정이 있는 주식들을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섹터별의 대장주들 뭐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펩트론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왔고 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시간 내에서 1% 정도 올랐기 때문에 차트만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반등의 여지는 무조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항상 빠지는 게 아니라 빠지는 만큼 반등할 수 있으니까 이번 주만 잘 견뎌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질문 읽어볼게요. 주리니에요 님이 현재 시장에 이미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막막한 것 같습니다. 같은 질문인데 좀 다르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향후 우리 증시에 나올 악재나 호재에 대한 시나리오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향후 주요 이벤트들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가령 이번 주에 미국 주식, 슈퍼마이크 컴퓨터 실적 발표나 또 8월 중순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우리 전문가님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저는 비중 추가에 가장 지금 최적의 적기라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차트 같은 거 보시면 오늘 굉장히 낙폭을 많이 키웠어요. 낙폭을 키운 걸 보시면 뭐 엑시콘도 있어요. 엑시콘도 있는데 저점 대비해서 16%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단방에 올라가진 못해요. 올라가진 못하고 다시 한번 여기 밑에 꼬리 구간을 한 번 정도는 터치하는 구간이 옵니다. 이제 그럴 때 현재 들고 계시는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업황이 올라올 수 있고 앞으로도 뭐 사실 AI 관련주들이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좀 많이 거품이다 논란도 많고 이렇기는 한데 과거에 닷컴버블일 때도 닷컴버블로 인해서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뭐가 있어요? 구글, 뭐 네이버 이런 종목들도 사실 닷컴버블이 2001년도에 있었는데 그 이후로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는데 AI가 지금 실적이 안 나온다고 AI를 무시하면 안 되고 그래서 구글 CEO도 말한 게 너무 지금 섣부르게 재촉을 한다. 당연히 안 나오는 게 맞고 과거를 생각해 본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실적을 보여줄 수가 없고 지금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뀔 때 과잉 투자를 한 게 맞고 과소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이제 퇴출된다. 이제 뒤로 밀린다라는 식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게 실적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종목들 뭐 엑시콘, 뭐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CXL 관련주들은 여전히 재료가 살아있고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빠진 날 다음에 꼬리를 다는 이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 이럴 때 여러분들이 비중을 추가를 해서 평단을 낮춰두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이 종목이 싫어 새로운 종목을 하고 싶어 똑같아요. 뭐 오늘 펩트론도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들도 이 정도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구간을 다시 한번 올 때 충분히 저는 저점 공략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좋아하는 종목들 위주로 이런 구간이 왔었을 때 저는 충분히 진입 가능하시고 단기적으로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같이 빠지는 날 반등이 다시 올 때 그때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명쾌한 진단 내용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만들어가는 종목 응급실 지금 계속해서 종목 상담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SG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2,750원의 비중이 10%라고 합니다. 지수가 크게 급락을 하면 중소형주들은 어느 정도 버티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또 SG도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중소형주들에 대한 전략을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GSE에 대해서도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 유가 관련주인데요. 사실 GSE는 유가 관련주라기보다는 천연가스 관련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가마저도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로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지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이 도와드리겠고요. 우리 방송 이제 한 35분 남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이용 방법을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코너 지난 처방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진단과 처방을 내린 내용은 단기적인 시점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진단과 처방은 바로 효과를 보는데요. 먼저 김동희 전문가님이 지난번에 처방을 내려주신 만병통치약이랑 또 커뮤니티 방에서 히든 종목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자, 먼저 만병통치약 ESS 관련주죠. 신성 ST 이 종목 두 번 진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7월 4일 날 당일로 7.77% 수익 내주셨고요. 또 두 번 들어갔을 때 이 길로 20% 수익 내주셨습니다. 이어서 대화제약 7월 2일 이 종목도 당일로 수익을 내주셨네요. 15.53% 이렇게 내주셨고요. 또 이어서 커뮤니티 공략주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SG 이 종목도 두 번 진입을 해주셨는데 7월 17일 날 당일로 7.59%, 7월 25일 날 26.45%, 그리고 우리바이오 첫 번째로는 8.29%, 두 번째 재진입해서 32.20%, 그리고 한중 NCN스 이 종목도 7월 15일 날 매수해서 7월 16일 이 길로 28.12% 수익을 실현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네. 너무나도 수익률이 좋은데 네. 네, 자세한 리뷰 좀 부탁드립니다. 뭐 요즘에는 워낙 급변하는 증시다 보니까 일단은 일정이 있는 거 위주로 그리고 장 전에 어떤 뉴스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장 전에 있었던 뉴스로 제가 저기 수익일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번 주에도 뭐 목요일, 금요일에도 저희 커뮤니티 방에서 공략 종목을 들여가지고 같이 시초가에 공략을 한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수익률이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SG 같은 경우도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이 나와가지고 네, SG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서 수익 실현했어요. 네, 수익 실현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고 다 차트의 패턴이 있죠. SG 같은 경우도 워낙 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뭐 오늘 올라온 자리 보시면 지금 꼬리를 달고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런 자리도 지금 21선 맞기 전에 반등을 했거든요. 이런 자리도 의미를 찾아보자라고 하면 완만한 추세를 맞추는 자리에서 반등이 왔어요. 완만한 추세로 맞추는 자리에서 반등이 왔고 저도 SG에는 지금은 집중을 못하고 있고 뭐 가장 큰 게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반등이 좀 센 것들은 체크를 많이 못했는데 근데 해리스 관련주 뭐 우리바이오도 수익을 내긴 했는데 그런 관련주들도 지금 앞으로 일정이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이 재건 테마는 사실 트럼프가 살짝 약해지면서 해리스 쪽이 좀 더 강하긴 해요. 강하긴 하지만 이렇게 앞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은 쉽게 죽진 않고 다시 한번 상승의 여력이 있고 재건은 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다 되는 거니까 꾸준히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SG는 워낙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이것보다는 제가 요즘에 재롱산업이라는 종목을 8월 1일에 시가 베팅을 드렸고 수젠텍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8시 59분 그 다음에 8월 2일에 8시 58분 이 종목을 제가 드렸는데 이 종목을 차트를 보시면 재롱산업 보시면 이날이에요. 이날 시초가에 들어가서 약 한 7% 정도 수익을 챙겼거든요. 이날 이런 것도 다 전에 미국 증시에서 이슈가 이제 전력 기기 쪽으로 30% 가량 오른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가지고 뭐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10%도 수익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도 있었고 수젠텍
수젠텍 같은 경우도 금요일에 제가 시가 베팅으로 나갔는데 잡자마자 얘는 시가 베팅 잡자마자 바로 1차 VI에 갔거든요. 잡자마자 바로 입절하라고 해서 제가 뭐 6%든 10%든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방에서 이렇게 수익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바이오, 제가 우리바이오랑 오늘도 사실 시초가에서 제가 해리스 관련주랑 전쟁 관련주, 그 다음에 그 대왕고래 관련주들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우리바이오 오늘이거든요. 오늘 시초가에 좀 흐름이 좋았죠. 흐름이 좋았고 증시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는데 시간 내에서 5% 올랐어요. 5% 올랐고 뭐 그다음에 현대약품 이런 종목들도 제가 다 지금 커뮤니티 방에서 공략을 드렸거든요. 이 종목은 심지어 이날 공략이 나가가지고 바로 한 5% 이상 수익 실현한 종목이고 그 이후로도 더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현재는 눌려 있지만 이 종목도 헬스 관련주로 오늘 낙폭이 과했을 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커뮤니티방 들어오시면은 이런 종목들 제가 시초가에 소개를 해드리고 또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거의 종가 부근에 소개시켜드리는 부분이니까 뭐 사실 3, 4% 수익 구간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저도 욕심이 있다 보니까 오늘도 사실 시초가 베팅한 종목이 있는데 욕심이 좀 과하다 보니까 차익 실현도 못했어요. 왜냐면 추세가 전환이 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앞으로도 이슈가 남아있는 종목이라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차익 실현은 못했지만 여러분들에게 공략이 나가는 종목들 위주로는 그래도 반등이 강하고 꽤나 빠른 시간 안에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 만병통치약 히든 종목뿐만 아니라 하단에 있는 이 커뮤니티 방에서도 종목을 계속해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네, 하단에 시청자 커뮤니티 방으로 입장하시면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님이 종목과 시황을 설명해 주시고 있으니까요. 여기 하단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방송 이제 한 30분 남았습니다. 빠르게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로 입장을 하셔도 되고요.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 입니다. 02-2638-3987로 전화를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를 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의 커뮤니티 방에서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응급실 전화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전화상담 마지막에 우리 전문가님이 업과 다운으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요. 업은 매수고요. 다운은 매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세요? 네, 종목은 SG고요. 네, 네, 그 매수가는 2,750원입니다. 네, 비중은요? 비중은 10%입니다. 비중은 10%요. SG 이 종목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죠. 7월 31일 날 최고점을 보여주고 오늘 거의 한 17%가량 떨어졌네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SG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 전문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들고 있었거든요. 수익 아. 내고 반이 지금 보유 중이어가지고. 반은 수익 내시고 네네. 사실 뭐 꼬리를 워낙 잘 달아줘가지고 시간 외에서도 조금 올랐어. 원래 이렇게 증거금융 100%짜리 경고 달린 종목들이 지수 상승할 때
그 다음에 반등 와줄 때 좀 강하게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SG 같은 경우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트럼프 트레이드로 강하게 시세가 올라왔는데 요즘에는 지금 뭐 벤스 부통령, 뭐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발언들로 인해서 조금은 분위기가 해리스 쪽으로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약한 것뿐이지 또 토론하고 뭐 이제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오늘 반등이 이렇게 잘 왔으면 사실 만약에 지금 수익을 반 챙기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꼬리 잡아먹는 음봉이 떨어지면은 다시 한번 그 차익 실현하셨던 10% 정도 비중을 더 태워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평단에서 딱 끝났는데 현재 평단에서 뭐 다시 한번 꼬리를 잡아먹는 2,500원 라인에 오면 다시 한번 비중 10%를 태워서 평단을 낮춰두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올라간다 라고 하시면은 이 5일선을 맞을 때 저항을 한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3,250원 라인에서 분할 매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래서 이 종목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서 저는 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SG 이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3,250원까지 올라가면 그때 조금 더 추가 매수하는 거를 권장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세요? 현대바이오랜드. 현대바이오랜드. 네네. 네, 이 종목. 10원에 15%인데요. 네네. 오래됐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것도 너무 많이 내려가니까 손절을 해야 되나 하고 우리 전문가님 상담 들어보고 손절하려고요. 아, 네,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갈지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카톡방의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재무제표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재무제표도 일단은 매출액 기준으로 보시면은 21년 그 다음에 22년도엔 하락을 했지만 23년도 그리고 24년도 지금 예상치가 실적이 좀 올라와요. 이런 종목들은 앞에 매집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재료만 붙어준다라고 하면 좀 강한 반등이 오거든요. 강한 반등이 오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은 앞에서 무상 증자 이슈로 인해서 뭐 거래량으로 인해서 좀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터진 거래량은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코로나 때 터졌고 사실 여기도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력이.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는데 어쨌든 뭐 물량을 털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나왔을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매집을 한 흔적이 있어요. 매집을 한 흔적이 있고 지금 추세 전환된 자리에서 눌려 있는 상태라 저는 손절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이렇게 빠진 거 반등 오는 걸 기다리시는 게 낫고 비중 추가도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왜냐면 실적이 지금 뭐 적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올해는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뭐 더 들고 있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 4,215원 있잖아요. 여기 라인을 깰 때 저는 과감하게 비중을 좀 태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아, 오히려 물타기를 하라. 네, 차라리 더 많이 빠졌을 때. 왜냐면 네. 앞에 매집돼 있는, 돼 있는 상태도 많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도 그렇게 막 엄청 나쁜 재무제표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사고 나서는 이게 그 제약고 뭐 재료고 뭐 건강식품이라 그러는데 네. 오른 거는 못 봤어요. 조금 감질나게 내려가기만 했어요. 원래 이렇게 좀 시가총액이 낮고, 네. 그 재료가 없을 때는 네. 보통 이렇게 눌려 있고, 뭐 그럼 최근에 오늘 올라왔던 GSE도 사실 한국석유나 뭐 이런 거 올라올 때 못 올라오다가 얘는 뭐 좀 다른 경우인데 얘만의 딱 타이밍이 맞으니까 오늘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좀 많이 봐왔던 종목이라서 일단은 끼가 좀 있어요. 끼가 있는 종목들은 한번 반등이 올 때 강하게 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네 어차피 손절을 하실 바에는 근데 손절하셔도 되는데 손절하실 거면 네. 그냥 내일 당장 하시고 뭐 반등을 사실 기다려서 반등 와서 손절한다 라기보다는 내가 마음 먹어서 손절하는 게 가장 좋고 그다음에 좀 웃긴 게 항상 손절을 하면
강하게 올라가요, 종목들이. 이게 항상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80%는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네네. 전혀 아쉬움을 가질 필요 없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공략을 할 거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라고 정해놓고 하신다고 하면 주식 하시는데 네. 조금 더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예, 예. 네, 당장 내일 손절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비중을 여기 쌍바닥 뚫렸을 때 4,215원이 뚫렸을 때는 저는 비중 추가로 과감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홀딩 하시면 됩니다. 네, 현대바이오랜드 이 종목 홀드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오늘 거의 한 6%가량 떨어져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상반기 실적도 좋아서 조금 더 관망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세요? GSE 평단 5,250원이고요. 네네. 비중은 8% 정도 되는데 네. 석유주 오를 때 기다리기만 했는데 이제는 천연가스주도 오를 수 있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되자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할 것이라는 소식에 오늘 거의 한 26%나 올랐잖아요. GS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우리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사실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현대바이오랜드처럼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저점이 깨질 때, 저점이 깨질랑 말랑 할 때 물을 타놓으시면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고, 네. 지금은 그냥 대응을 아예 안 하시고 그냥 들고 있는 게 나아요. 왜냐면 비중이 8%밖에 안 되다 보니까 만약에 내일 좀 강하게 반등이 온다, 뭐 두 자릿수 이상, 뭐 10% 이상 반등이 왔었을 때는 그냥 절반 정도 손절하시고 절반을 가지고 일단 들고 계셔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일도 당장에 뭐 전쟁이 혹시나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오늘 자고 일어나서 내일 전쟁 이슈가 있다 그러면 수익권에서 나오시면 되고 보합권에서 나오시면 되고, 전쟁 이슈가 네. 없고 조금은 애매하다 그러면 일단 비중 8%다 보니까 내일 뭐 시초가가 아마 조금 2% 뭐 3% 정도에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조금의 양봉이 길게 나왔을 때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그다음에 혹시 내일 빠지면 절반 정도 덜어내신 거 내일 빠지면 다시 한번 이런 밑에 구간까지 오면 다만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일단은 무조건 절반 정도 비중을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손절이라도 이런 종목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이게 전쟁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다 보니까 내일 절반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일단은 오늘 거의 시간 외에서 상한가 갔기 때문에 내일도 반등 가능성이 있고 전쟁 이슈가 터진다라고 하면 수익권을 넘겨서 슈팅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전쟁 이슈가 터지면 수익 보시고 나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GSE 이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내일 또 혹시나 오르면 절반만 매도해서 수익 실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응급 종목 명이 어떻게 되세요? 네, 서진 시스템이고요. 서진 시스템이요. 네,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3만 원이고 비중은 30%예요. 네, 3만 원의 비중 30%. 이 종목에 그럼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게 사실 서진 시스템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많이 무너졌는데 혹시 반등 가능성이 있나 해가지고 전화 한번 드려본 거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서진 시스템 ESS 관련주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이 종목도 오늘 한 10%가량 떨어졌죠. 전문가님께 서진 시스템, 이 ESS 테마 앞으로 어떨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사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모든 종목들이 뭐 기본 오늘 마이너스 10%는 덜 빠진 거고, 다들 마이너스 15%에서 뭐 20% 사이로 빠진 종목들이 많은데, 비중이 사실 적지 않은 편이에요. 적지 않은 편인데 혹시 한 종목에 뭐 50%까지 태우실 의향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종목이 보통 제가 좋아하는 선이 224일 선이거든요. 그리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가격이 2만 원대 아마 초중반에 많이 물량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좀 있는데, 근데 ESS 쪽으로 확실히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잘 나오는 기업이고, ESS는 앞으로 2030년도까지 거의 뭐 연평균 성장률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뭐 매출액도 현재 나오는 ESS 쪽 시장에서
뭐 많이 보는 거는 10배 이상 성장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증시가 빠졌을 때 나 이 종목 그냥 뭐 접어둬야지 하고 보고 있으면 이런 종목들은 보통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다가 어느 정도 반등은 오거든요. 근데 현재 평단이 3만 원이다 보니까 조금 높긴 높아요. 높긴 높은데 비중을 제가 보기에는 이 224일선은 보통 224일선을 끼고 노는 종목들은 강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무너뜨리는 구간이 있어요. 무너뜨리는 구간이 오는데 그 무너뜨리는 구간을 제가 체크를 해봤었을 때 한 2만 800원 정도 2만 800원 정도 왔었을 때 비중을 한 과감하게 사실 같은 비중을 태워가지고 한 2만 5천 원대로 맞춰두시면 너무 좋은데 좀 그거는 과할 수도 있다 보니까 뭐 다른 종목들 스윙 하시다가 뭐 단기 트레이딩 단타 하시다가 이 종목이 2만 800원 정도 왔다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평단을 낮춰 두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사실 오늘도 무너졌을 때 꽤나 많이 내려왔어요. 거의 2만 4천 원, 2만 5천 원까지 아니다. 2만 1,00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꼬리 먹는 부분이 딱 이제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평단을 낮춰 두시면 나중에 실적으로 인해서 저희 시청자님 평단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비중이 많다 보니까 올라오면은 거기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거나 절반 정도 정리하셔가지고 또 저희 시청자님께서 좋아하시는 종목 공략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ESS 쪽은 앞으로 전망이 워낙 좋다 보니까 증시 반등이 올 때 항상 껴있는 테마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ESS 테마 서진 시스템 이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조금 더 비중을 추가해서 수익 실현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방송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빠르게 하단에 있는 이용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이고요. 02-2638-3987로 전화를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명이 어떻게 되세요? SK 하이닉스 네네. 매수가 17만 6천 원 알고 네네. 비중은 50%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이 종목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거를 뭐 좀 장기적으로 저는 좀 가고 싶은데 네. 장기적으로 가고 뭐 본전이라도 오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SK 하이닉스 오늘도 엄청 떨어졌는데 이 종목 네. 단기적인 게 좋은지 장기적인 게 좋은지 우리 전문가님께 연결해 볼게요. 예. 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오늘 삼성전자도 좀 과한 낙폭이 있었어요. 근데 벌써 여기서부터 과한 낙폭이고 이게 레버리지, 뭐 신용, 미수, 그다음에 나스닥 선물 시장, 뭐 코스닥 선물 시장, 코스피 선물 시장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엮여 있다 보니까 사실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과한 낙폭이 있었던 것뿐이고 그리고 주말에 뭐 엔비디아 이슈도 있었잖아요. 뭐 기술 결함으로 이제 설계 결함으로 인해서 3개월 정도 밀릴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아버님은 전혀 지금 신용도 미수를 쓰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 가격대는 일단은 보통 증시가 무너질 때는 어깨가 나옵니다. 그래서 헤드앤숄더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헤드앤숄더 나오는 자리가 이 종목이 2개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여기를 한번 헤드앤숄더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면은 여기 자리는 사실 20만 원 넘기는 자리고 못해도 한 19만 5천 원이 왼쪽 어깨예요. 왼쪽 어깨. 그러면 이 종목이 이렇게 낙폭과대인 자리에서는 개인도, 기관도, 외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지수를 올려줘야 할 때 그리고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막 어마어마한 이제 조정보다는 변동성이 강한 장세라고 생각을 하고 우상향 기조가 조금은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긴 한데 어쨌든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되면 증시가 무너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현재 경기 침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고 더 봐야 하고 국내에서는 이렇게 아래 공포 뭐 여러 가지 뭐 공포를 휩싸이게 하긴 했는데 미국 내에서는 경기 둔화라고 보는 시각이 훨씬 더 많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종목도 사실 내일까지는 하락을 조금 해줄 수는 있지만 저희 네. 아버님 정도 평단이나 아버님 정도의 비중이라고 하면은 뭐 더 내려오면 땡큐 하고 담으시면 되고 오래 보실 거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네. 혹시나 얘가 더 떨어지면 진짜 땡큐거든요. 더 떨어지면은 왜냐면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AI 사이클은 이제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밖에 안 됐고 지금 고점 대비 37%. 그러면 네. 과거를 한번 돌아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도 무너질 때, 이거 무너질 때 사실 저는 다시 못 올라올 줄 알았어요. 다시 못 올라올 줄 알았는데 어때요? 네. 시간이 걸리니까 다시 올라왔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 하이브. 전 하이브가 과거에 무너질 때 와, 이 주식 끝났구나. 여기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무너졌어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무너진 거 보고 역시 신규주에다가 하이브는 이제 마이너스 55%거든, 고점 대비. 네. 근데 이런 종목들도 저점을 찍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2만 원이었던 종목이 42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현재 아버님 평단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혹시나 장기로 보신다라고 했으니까 진짜로 더 빠졌으면 땡큐다. 그리고 아버님이 너무 잘하신 게 신용이나 미술을 안 쓰시고 50%만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이게 유혹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SK하이닉스 이 정도 자리에서 신용 한번 써볼까, 이런 유혹이 컸을 텐데 안 하신 게 일단 너무 잘하셨고, 그래서 그냥 일단 들고 계시고 보유하고 계시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버님? 올게 연말까지 가도 괜찮겠지? 네,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업입니다. 업. 네, 스카이인 하이닉스 이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장기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응급 종목 명의 어떻게 되세요? 네, 비너요. 50%. 아, 그렇군요. 매수가는요? 매수가 54,000원. 54,000원이요. 네. 네, 그럼 이 종목의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 이번에 올려갔다가 오늘 쭉 빠졌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아니, 이게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 좋아지고, 네. 미국에 내년에 진출하고 이런다 해서, 갑자기 확 빠지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요. 아, 그렇군요. 이 종목 네. 예, 54,000원까지는 오겠나, 오래요. 아, 네. 매수가까지 찾을 수 있는지 우리 전문가님한테 한번 네. 여쭤볼게요. 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의료 AI는 참 진짜 많은 분들의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종목이긴 하죠. 뭐 뷰너, 루닛, 딥노이드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사실 앞에 거래량이 굉장히,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AI가 실적이 어쨌든 이게 반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반등이 좀 약하긴 한데 보통 국내 증시는 사실 모멘텀 플레이가 강했는데 올해 들어서 조금 실적 위주로 많이 움직여주는 편인데 사실 뷰노는 그래도 다행인 건 추세 전환에선 돌려놓긴 했어요. 오늘도 추세 하락보다는 단기 추세 전환된 자리에서 저항 맞고 반등이 왔거든요. 그럼 적어도 지금 현재 여기 구간, 제가 초록색 라인을 그려놨잖아요. 이 구간만 다시 안 뚫리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3만 원 후반대까지는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강하게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4만 5천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셀바스 헬스케어 올라오는 거 보시면 네. 이런 종목들도 저점 대비해서 한 번에 강하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뭐 저점 대비해서 약 한 50% 정도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앞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사실 기간만 기다려주고, 그리고 뷰노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모멘텀이 가장 강한지는 몰라요. 가장 강한지는 모르는데 현재 차트는 추세 전환이 된 상태에서 저항을 맞았고, 의료 AI도 엔비디아 CEO가 한 말이 뭐 AI 공부, 뭐 반도체 공부할 필요 없다. 자기들이 저절로 하게끔 해주겠다. 뭐 생명공학 뭐 이런 쪽으로 공부 많이 하라고 이제 자기가 의견을 밝힌 게 있었는데, 그러면 사실 의료 AI도 미래 모멘텀이 어마어마한 거고, 생명공학이라는 거는 바이오 쪽이 너무 좋은 건데, 이런 지금 실적이 안 찍히고 그리고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눌린 것 뿐이고, 어머님 지금 근데 비중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일단은 그냥 홀딩 하시고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행인 건 추세가 안 깨졌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맞은 추세, 오늘 저점만 깨지 않으면
뭐 깨더라도 오늘 저점에서만 여기 박스권 그려주면 네. 반등의 여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5,000원까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근데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비중 대응은 하지 마시고 일단 45,000원까지 올라오면 또 네. 귀노에 대해 공부해 보시다가 아 뭐 이런 좋은 게 있네 하고 그냥 넉넉히 기다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작년에 차만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일단 홀딩 하시면 됩니다. 네, 뷰노 이 종목 홀딩이라고 내려주셨고요. 이 종목 심정지 예측 인공지능 프로그램 딥카스라는 지금 이 프로그램을 매출 증가에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망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오늘 상담 못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있는 시청자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족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전화 상담을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가 아픈 상황에서 오늘의 만병통치약 종목을 쏙 투여하면 다시 건강한 계좌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은 TV 방송에서 제시해주는 히든 종목, 만병통치약 수익률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끝까지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의 설명 들으시고요. 또 종목명과 가격 전략, 타이밍까지 여기 하단에 있는 커뮤니티 방에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 뭔가요?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은 사실 장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종목들은 많은데 저번에도 가져왔던 종목이 어쨌든 수익 구간을 가지고 왔다가 오늘 많이 빠졌어요. 빠졌고 다시 한번 볼만한 종목이라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 왜냐면 대왕거래 관련주인데 대왕거래 관련주 해가지고 일정 제가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일정이 9월, 12월, 1월, 3월, 6월까지도 남아있고 그리고 이 종목이 좀 끼가 있어요. 끼가 있다 보니까 한번 좀 슈팅이 나올 수 있을 만한데 오늘도 나올 뻔 하다가 무너졌거든요. 근데 무너졌는데 아직 이렇게 9월, 12월 그리고 나라에서 밀어주는 테마고 오늘도 뭐 지질학자들이 온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업은 기술력이 좋아요. 사실 대왕거래 뭐 시추 관련해서뿐만 아니고 수소에너지 그리고 2차전지 ESS 쪽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피팅 뭐 이런 밸브 쪽으로 해가지고 뭐 아람코 뭐 세계의 굵직한 기업들 엑슨모빌 아람코 뭐 이런 미국의 블룸에너지 뭐 이런 기업들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재료가 많으면은 좋진 않을 수는 있어요.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종목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어쨌든 증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4년도 그리고 보통 이렇게 영업이익률 그래프 있죠. 이런 그래프가 가팔라지면은 주가에 멀티플이 붙어요. 요즘에 AI 쪽 애들이 조정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성장세가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던 게 이렇게 눌렸어요. 눌리다 보니까 멀티플을 조금 적용을 덜 해주는 거죠. 덜 해주면서 조정이 온 건데 조정이 왔을 뿐 매출 성장은 계속 하고 있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 하고 있는데 성장률이 조금 둔화됐다. 근데 이 종목은 24년도에서 25년도 매출 영업이익률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고 그래서 오늘도 사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진 건 아니고 모든 지수가 다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반등이 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일정이 남아있고 앞으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시장 소외주보다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뭐 박스권 위에 있죠. 박스권 위에 있고 그리고 이게 과거에 이 종목이 급상승할 때 상승률을 가져올 때 단기 과열을 보통은 한 번 걸리고 나서는 잘 안 걸려요. 왜냐하면 천천히 올라가거나 다시 한번 좀 조정을 주고 올라가는데 이 종목은 그러지도 않았어. 그냥 가파르게 올라가고 거래량을 붙이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걸렸다가 그 다음에 이게 7월이야, 6월, 5월 달 5월 27일 뭐 이때까지도 단기 과열이 걸려서 2번 정도 단기 과열이 걸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이 빠졌고 여전히 매력적으로 진입할 만하고 오늘도 어떤 분은 자기 스스로 차익 실현해서 뭐 한 5%, 뭐 6% 정도 수익을 챙기셔서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대응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그냥 사가지고 끌고 가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 대왕고래 관련주고 2차 전지, ESS 등 굵직한 기업들과 연관이 있는 종목이라서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정확한 명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의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기로 들어오시면요, 정확한 종목 명과 가격 전략 그리고 타이밍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하단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하고 명확한 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